투자 리포트 주식의 발견은 SBS 비즈 앱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SBS 비즈 앱을 다운받으셔서 더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차 그룹이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의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옆돌기에 백덤블링까지 저는 사실 잘 못하는데 사람보다 더 잘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나요? 네, 저도 그 영상을 좀 보고 왔는데 저보다 훨씬 잘하던데요. 네. 네. 근데 이제 일단 투자 자문역 입장으로서도 좀 같이 좀 생각이 들었던 거는 확실히 이제 우리가 휴머노이드, 이제 피지컬 AI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투자 관점으로서도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좀 살펴봐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자, 이영지 자문역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미 제 신체 능력, 피지컬 능력을 뛰어넘었고 네. 옆에 계신 이제 최소 자문역 정도의 피지컬 능력까지는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틀라스가 키가 150 정도 되는데 네. 이 부분까지도 최소 자문역이 아직은 앞서고 있지만 네. 향후 이제 최소 자문역도 따라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네, 자 그동안 실패했던 과정들까지 다 공개를 하면서 더 멋있었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아틀라스의 이 영상을 공개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고 싶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네, 우선 이번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제 공개한 영상은 이제 단순한 이제 퍼포먼스 영상으로만 해석하기보다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전략적인 방향을 시장에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그런 의도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신 아틀라스 모델 자체가 이제 기존 유압식이 아닌 전기 모터 기반의 이제 모델인데 이런 이제 고난도 동작을 연속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수행을 했다라는 거는 이제 균형 제어라든지 센서 인식적인 부분들 그리고 힘 조절 기술이 좀 상당한 수준에 이미 올라와 있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직 상용 양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당장 실적적인 부분에 좀 기여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현대차가 이제 자동차 제조를 넘어서 이제 로봇과 이제 물리적 AI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겠다라는 이런 전략적 방향을 우리가 시장에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볼 수 있었고 그래서 상징적인 부분으로서도 이번 영상이 굉장히 의미가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기차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해온 현대차와 테슬라가 이제 로봇으로 무대를 옮기고 있습니다. 피지컬 AI 기반 휴머노이드 시장 선점을 놓고 정면 승부에 들어간 건데요. 자, 두 기업이 과연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선점할지 궁금합니다. 먼저 현대차부터 살펴볼까요? 네, 현대차는 우선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이죠. 아틀라스라든지 이제 스트레치 쪽에 이제 기대가 좀 강하게 있는데 사실 이제 기존 산업용 로봇으로 봤을 때 저희가 한 가지 작업은 잘하는데 대신에 라인이 바뀌면 다시 설치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은 있었습니다. 근데 휴머노이드는 다르죠. 그러니까 사람 대신 투입만 하면은 바로 작업이 가능하다 보니까 아틀라스 쪽에 거는 기대감이 좀 크다라고 보여졌었고 사실 그런데 이제 이게 시장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사실 아틀라스가 아니라 진짜 본체는 SDF. 소프트웨어 정의 공장이라고 해서요. SDF 공장은 코드 수정으로 공정이 변경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즉 공장이 하드웨어가 아니라 운영 체제 OS가 됩니다. 그리고 RMAC라는 로봇 학습 센터에서 시뮬레이션과 디지털 트윈 그리고 학습 데이터를 쌓아가지고 실제 공장에 배치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현대차의 진짜 사업 모델은 로봇 판매 쪽이 아니고 그리고 자동차 판매 쪽이 아니고 결국에는 AI 공장 패키지 판매로 보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다른 제조업체에 로봇과 공장 운영 소프트웨어를 자동화 시스템으로 통째로 파는 구조 이게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연 400만 대 수준의 글로벌 생산 공장 이것이 이제 거대한 실험실을 보유한 특이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로드맵도 단계가 좀 명확하죠. 보시면은 2026년에 제품형 이제 아틀라스가 공개되면서 파일럿이 투입되고요. 그다음에 2028년에 조지아 메타플랜트 이제 공정이 투입됩니다. 그리고 또 2030년에 보시면 글로벌 공장이 확산되면서 연 3만 대가 이제 생산 체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판매용 로봇보다는 확실히 이제 자기 공장에서 먼저 깔아서 검증을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또 구글 딥마인드에 대한 협업까지 붙게 된다면은 로봇이 단순 자동화가 아니라 확실히 학습과 적응해야 되는 그래서 노동력으로 진화되는 그런 인간을 대체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 현대차의 행보는 제조업에 대한 어떤 패러다임이 확실히 바뀌는 초입이냐 아니냐를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한편 경쟁사인 테슬라의 행보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어떤 전략 가지고 있을까요? 네, 테슬라 확실히 그 말씀드리기 전에 휴머노이드는 결국 AI가 똑똑해야 좀 움직인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질문을 좀 하나 드릴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 AI는 어디서 만들어지고 또 어디서 학습이 되느냐를 이제 질문할 수가 있는데 네.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게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생태계뿐만 아니라 머스크가 공개한 AI 공장, 바로 여기서 슈퍼콜로서스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GPU가 약 27,000개 규모와 뭐 광섬유가 1,300km 이렇게 네트워크가 깔린다 이런 이슈도 있지만은 사실 더 중요한 게 이거를 단 6주 만에 구축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젠슨 왕이 놀랐던 이유가 또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보통 이런 규모 데이터 센터는 1, 2년 프로젝트가 걸리는 건데 왜 이렇게 빨랐냐? 머스크가 자동차를 만들 때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했던 그 방식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건축과 전기, 기계와 설비를 한 조직에서 직접 통제하다 보니까 즉 기가팩토리 짓던 방식이 그대로 AI 공장에도 붙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부분이 AI 경쟁 본질은 성능 경쟁이 아니라 시간 경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머스크가 확실히 완벽한 전력보다는 지금 당장의 전력 즉 이제 전력 인프라도 기술 문제가 아니라 속도 문제로 해석하고 있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빠르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구간이다. 슈퍼콜로서스는 AI 학습이고요. AFSD는 보시면은 도로 데이터 그리고 공장 옵티머스 쪽에서는 노동 데이터 이 세 개가 합쳐지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옴니버스는 가상 데이터에 대한 생성 과정이 중요한데 슈퍼콜로서스는 실제 AI에 대한 모델 생성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와 xAI는 그 OS 위에서 돌아가는 초거대 AI 사용자이자 생산자다. 그래서 이제 피지컬 AI 경쟁은요. GPU 성능이 또 빠르냐 이런 경쟁이 아니라요. 결국에는 누가 더 많은 실제 데이터를 더 빠르게 학습시키냐에 대한 경쟁이다. 이 중심에서 테슬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테슬라와 현대차가 앞으로 휴머노이드 시장에서 어떤 경쟁 구도를 만들어 갈지 더욱더 궁금해지는데요. 자, 현대차와 테슬라 그리고 피지컬 AI 관련해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의 발견을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에게 더 많은 내용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현대차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 보행 로봇 스팟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현장에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단순한 시연을 넘어서 현장에 직접 투입되는 모습이에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이제 스팟이라고 사족 보행 로봇이 있는데요. 네. 이 제품은 현재 영국 핵시설 같은 이제 위험한 현장에서 사용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람이 좀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어려운 곳, 예를 들면 이제 방사선 구역 같은 곳을 좀 대신해서 좀 돌아다니면서 뭐 온도라든지 뭐 가스 그리고 구조 같은 상태를 좀 측정하는데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이제 당연히 작업자는 이제 방사선 노출에 대한 부분들을 또 줄일 수가 있고 뭐 방호복 사용도 좀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서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가 같이 딸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스팟은 연구용이 아니라 이미 이제 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로봇이 실제 이제 산업 현장에서 안정성과 효율성을 좀 동시에 높이고 있는 사례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현대차에 이어서 다른 국내 기업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LG전자가 피지컬 AI 관련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가정용 로봇을 CES에 공개했을 때만 해도 그렇게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자, 이제 투자자들의 시선이 다시 LG전자로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재평가받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면 최근 시장 흐름을 좀 먼저 찍고 나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최근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AI 수익성 논란을 통해서 좀 변동성이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 시장 대응을 해보셨다라면 같이 좀 겪어보셨을 텐데, 근데 이건 이제 단순히 반도체 섹터에만 좀 국한돼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AI 밸류체인 전반의 흐름을 좀 놓고 봤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좀 봐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번 LG전자의 주가 급등은 휴머노이드 사업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돈을 벌 것이다라는 기대와 또 이런 가시성이 보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LG전자는 예전에는 이제 뭐 TV나 이제 냉장고 같은 이제 가전 회사로만 봤지만 네. 최근에는 로봇과 AI를 결합한 이제 피지컬 AI 기업으로 인식이 바뀌면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CES에서 공개한 이제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이 사람과 함께 좀 생활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단순 테마가 아니라 이제는 실제 사업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커졌죠. 여기에 이제 엔비디아랑 이제 손잡고 로봇용 AI 기술을 좀 키우고 내부에는 피지컬 AI 전담 조직을 만들고 또 정부 과제에도 참여를 하면서 뭐 가전과 로봇, AI를 한 번에 하는 그런 회사로 재평가되면서 수익 가시성이 올랐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고요. 최근 이제 실제로 증권가에서도 LG전자의 이익 성장을 좀 상향을 하고 있고 네. 특히나 이제 여기에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는 이제 피지컬 AI 경쟁 확대가 주목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번 LG전자의 주가 급등은 돈을 잘 버는 회사라는 그런 인식과 더해서 앞으로도 잘 벌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인식 그리고 피지컬 AI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주가 탄력이 더 강해진 흐름으로 나왔다라고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현대차에 이어서 LG전자까지 피지컬 AI와 또 로봇 테마로 묶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는 단순히 특정 기업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산업 전반으로 좀 확산되는 분위기예요. 확실히 이제 가능성 단계를 넘어서서 LG전자도 그렇다시피 이제 그 가능성 단계가 아니라 시장 프레임에 들어오는 초입 구간으로 보는 시선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LG전자의 방향성을 봤을 때는 사실 그동안 이제 프리미엄 가전 회사로 이제 저희가 다 인식하고 있었다시피 여기에서 이제 해석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가정용 피지컬 AI 플랫폼 쪽으로 확실히 후보로 급부상을 하고 있다라고 이게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피지컬 AI 시장을 봤을 때 로봇 한 제품을 생산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이 플랫폼 쪽으로 가느냐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이 생활 영역 쪽으로 봤을 때 누가 장악하느냐에 또 경쟁이 있었는데 여기서 LG전자가 좀 급부상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LG가 내놓은 구조를 보면 이제 단순한 이제 가전 회사가 아니죠. 그룹 내에 이제 경쟁력을 봤을 때 LG 쪽의 AI 연구원 쪽에서는 엑사원을 필두로 해가지고 통신과 클라우드 그리고 가전과 로봇 그다음에 배터리와 센서까지 집안에서 움직이는 AI 생태계가 모두 다 그룹 내에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 전체를 운영하는 AI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라고 인식을 좀 하시는 게 좋겠고 그래서 클로이드와 이제 홈 허브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로봇 자체보다 가정 OS의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구분되는 게 이제 최근에는 이제 현대차가 크게 구분이 됐다가 LG전자도 최근에 이제 급부상을 하는 건데 현대차는 확실히 제조업의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를 인식하는 게 좋겠고 공장 자동화죠. 그리고 LG전자는 확실히 소비 생활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식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가정 자동화 쪽에 즉 산업 영역이 좀 다른 부분을 인식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두 부분이 다른데 그래도 확실히 시장에서 테마로 묶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죠. AI가 현실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와 LG전자 이 두 축을 통해서 아래 로봇 쪽에 이제 부품주나 밸류체인 기업들이 더 큰 수혜가 이어질 텐데 이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자세하게 브리핑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피지컬 AI를 둘러싼 경쟁이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 전반으로도 확산되는 모습인데요. 중국의 알리바바까지 이 피지컬 AI 모델을 공개하면서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로봇 산업을 넘어서서 차세대 기술 패권을 좌우할 핵심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피지컬 AI는 이제 차세대 기술 패권의 하나의 축으로 부상을 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네. 현재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을 좀 앞세워서 뭐 로봇 행동 모델과 자율 시스템 그리고 가상 현실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으로 삼고 있고 뭐 중국 역시도 뭐 AI와 기술 강국 전략 아래 뭐 휴머노이드나 뭐 로봇 프로젝트를 연결한 정부와 이제 민간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미국이랑 중국 말고도 뭐 우리나라라든지 뭐 한국과 이제 일본 같은 나라들도 국가 AI 전략의 한 축으로 편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피지컬 AI는 제조랑 뭐 물류, 국방 같은 이제 국가 핵심 산업과 또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산성과 이제 산업 통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현재 실질적 수익과 이제 시장 지배력은 여전히 데이터 중심의 AI에 있고요. 로봇 대량 상용화는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패권의 핵심이다라고 보기보다는 패권 경쟁의 한 축으로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피지컬 AI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부품에서도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로봇의 관절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 시장 선점을 위해서 기술 개발이 한창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확실히 그러니까 피지컬 AI 경쟁이 부품 경쟁 쪽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따져봤을 때 네. 핵심이 바로 액추에이터입니다. 왜냐하면 AI 로봇이 두뇌라면은 액추에이터는 이제 근육과 관절로 이제는 모두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AI가 확실히 이제 아무리 똑똑한 AI가 있어도 몸이 안 움직이게 된다면은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휴머노이드는 자동차보다도 좀 더 극단적이죠. 왜냐하면은 차는 바퀴 4개만 제어하면 되는데 네. 사람용 로봇은 팔과 손가락 그리고 허리와 무릎 등 해가지고 발목까지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이상의 관절을 동시에 제어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로봇의 원가 절반 이상을 봤을 때 최대 60%까지 수치로 나오는데 바로 액추에이터에서 여기서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로봇 산업에서 진짜 병목은 AI가 아니라 정밀 구동 기술이다라고 중요시 되면서 관련주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은 현대모비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로봇용 액추에이터에 대한 내재화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LG전자도 엑시엄 같은 로봇 액추에이터 브랜드를 공개하면서 전면 경쟁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AI 승자는 로봇을 이제 먼저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가장 싸고 그리고 또 오래 쓰고 정확하게 움직이는 관절을 만들 회사가 가능성이 되게 크기 때문에 액추에이터 시장의 선구자들을 계속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한편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에 LG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탑재됐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배터리 업계가 전기차 수요 둔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요. 자, 이 피지컬 AI 덕분에 새로운 돌파구를 좀 찾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얘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배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탑재됐다라는 소식은 이미 배터리 업체가 전기차 외에도 새로운 수요처를 찾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는 휴머노이드가 이제 본격적인 이제 대량 생산 단계가 아니지만 휴머노이드에 들어간 이제 배터리 외에도 다양한 산업군에서 좀 돌파구를 찾아볼 수가 있고, 실제 이번 실적을 통해서도 ESS를 통해 뭐 삼성 SDI나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제 대표 배터리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흐름을 좀 보였단 말이죠. 이미 이제 배터리 업계는 사실 전기차 한 분야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이번 실적을 통해서도 확실히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수많은 종목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너무 고민되시죠? 오늘의 핵심 테마 속에서 자문역들이 직접 금운동 종목을 엄선해 드리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의 발견을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자문역들의 세심한 분석과 함께 관련 종목의 리포트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영진 자문역과 피지컬 AI 섹터에서 주목할 금운동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메달부터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피지컬 AI 관련주의 동메달은 현대모비스입니다. 네. 지금 증권사들이 현대차를 단순히 이제 자동차 회사를 안 보고 목표가를 계속 상향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아틀라스의 연구 로봇 단계를 좀 넘어서서 양산 가능한 산업 장비 단계로 들어왔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제 가상 공간에서 학습한 이제 지능이 실제 공장 환경에서도 추가 수정 없이 작동했다. 이게 가능해지면은 사실 뭐가 달라지냐면은 로봇이 이제 시범 기술이 아니라 생산 설비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이야기한 자율주행 파운드리 전략, 즉 공장을 플랫폼으로 바꾸는 이 그림과 바로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나눠 가질 대안으로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원가 구조를 보실 때 제가 액추에이터가 60% 수준까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그리퍼 쪽, 손 쪽이 약 20%인데 현대차 쪽에서 그러면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를 담당할 기업은 누구냐? 바로 이제 동사 현대모비스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현대모비스가 유리한 이유가 또 추가적으로 있는데 감속기와 모터, 제어기 이가 내재화가 가능하다 보니까 자동차식의 대량 생산 공법 적용이 가능해지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안전 설계와 내구성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한 입장에서 특히 휴머노이드는 산업용 로봇보다 정밀도보다 내구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존 로봇 회사의 그 메커니즘, 오히려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 쪽이 확실히 경쟁력이 더 뛰어나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동사는 확실히 단기 실적도 같이
같이 붙어서 가는 튼튼한 기업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HV와 SUV 쪽의 고부가 차량 비중이 확대되면서 바로 북미 공장 가동률이 상승되다 보니까 확실히 저수익 산업을 또 정리를 통해서 지금 돈은 자동차 쪽에서 벌고 미래 성장을 로봇에서 열리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초기에는 현대차에 대한 캡티브 물량으로 시작하고 이후에는 글로벌 OEM 로봇 공급까지 확장 가능성도 생기는 현대모비스를 동메달로 선정했습니다. 네, 동메달 기업은 현대모비스였습니다. 자, 은메달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은메달 기업은 HL 만도입니다. 네.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하면은 사실 이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움직이는 거는 누구나 아실 겁니다. 당연히 이제 현대차 그룹은 소프트뱅크로부터 사실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80%를 인수해서 최대 주주가 됐었죠. 현대차 그룹 쪽에서 80% 지분 안에서 보실 때 현대차가 약 30%고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20%,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가 약 10% 수준입니다. 그리고 정의선 회장이 개인적으로 약 20% 들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소프트뱅크가 20%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스턴 다이나믹스 IPO 할 때 왜 HML 만도를 봐야 되느냐? 사실 이제 지분 보유 회사보다 핵심 부품 회사에 대한 수혜가 같이 떠올라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지금 보시면 HL 만도가 지금 세계적으로 강한 분야가 바로 이겁니다. 전자식 브레이크와 조향 그리고 제어 알고리즘과 이 모든 기술이 본질이 움직임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현대차 그룹의 기존 자동차 산업의 밸류체인에 속한다라는 그 HML 만도 입장에서 확실히 자연스럽게 액추에이터 공급망까지도 연결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동사히 이번 4Q의 실적이 컨센에 조금 하위한 거는 단기적인 어떤 이벤트일 뿐이다. 앞으로 더 중요한 것은 2027년 전후로 IPO를 앞두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행보에 HML 만도도 확실히 밸류가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과정들을 저희가 한번 추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나중에 이제 IPO 가치를 봤을 때 최소 15조 원부터 상단을 봤을 때는 한 30조 원이 넘어간다라는 그런 가치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피지컬 AI 쪽에 휴머노이드를 선도하는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측정될지 같이 살피시면서 관련 핵심 밸류체인 기업들을 같이 추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은메달은 HL 만도였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금메달을 알아볼 시간인데요. 금메달의 종목명은 아쉽게도 방송에서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오직 카카오톡 채널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의 발견을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금메달의 종목명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금메달의 힌트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주식의 발견 카카오톡 채널에서 공개되는 금메달 기업의 그 힌트를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추후 IPO 소식을 기다리면서 핵심 밸류체인 기업들을 살펴보는 중인데 네. 당연히 이번 금메달 기업도 여기에 속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아직 현대차 그룹의 피지컬 AI 쪽의 밸류가 부각이 안 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현재 저렴한 구간에서 저렴한 밸류 구간에서 앞으로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기업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종목을 금메달로 뽑은 이유가 궁금하네요. 네, 확실히 이번 금메달 기업도 마찬가지죠. 로봇 액추에이터 구조가 사실 자동차의 전동식 조향 장치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액추에이터랑 가장 유사한 게 보시면은 자동차 쪽의 EPS 액추에이터인데 동사는 이미 EPS 액추에이터 모듈량 모터 공급을 현대차 그룹 쪽으로 이제 공급한 레퍼런스가 있죠. 동사가 갖고 있는 액추에이터 에 더해서 인버터 기술 그리고 로봇 그룹 차원의 이제 로봇 사업 추진 흐름을 계속해서 이제 포착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인데 액추에이터 공급 가능성은 계속 살아있는 모멘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시면서 향후 증명만 나오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만약에 이슈가 나오면 리레이팅에 대한 어떤 주가 리밸런싱 과정이 확실히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특히 로봇 쪽의 액추에이터는 히토류 문제 쪽에서 중국이 좀 많이 생산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테슬라도 이제 그래서 중국 쪽에 조달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보시면 무역 확장법에 232조에 포함돼서 고관세 부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 이슈에서 중국 쪽에 만약에 이슈가 배제된다. 그래서 이제 관세 이슈 때문에 만약에 국내 그룹 쪽으로 이슈가 수혜가 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은 현대모비스뿐만 아니라 미국의 사업장이 있는 HML 만도뿐만 아니라 이번 금메달 기업까지도
수혜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큰 수혜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까지 추적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하지만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IPO가 아직은 좀 2027년 전후로 해서 좀 기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네. 주가가 잠깐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있는데 사실상 이제 이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많습니다. 뭐냐면 하방을 견고하게 좀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 보시면은 바로 주주 환원이죠. 2026년 쪽에 보시면 배당이 1,700원. 그리고 배당 성향이 58%나 있어서 그룹 기조상 우호적인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 모멘텀의 공백 구간에서도 확실히 이 배당으로 해서 하방을 받치는 구조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추가 호재를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바로 방산 쪽 신사업발 리레이팅 관점까지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위험 소총이 경찰청 초기 납품이 시작이 됐고요. 향후 해외 쪽에 수출 가능성이 더 붙어가지고 중동향 방산 수출 확대 소식이 더 나온다면은 여기에서 주가 우상향 가능성이 높겠더라. 그래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래스 액추에이터에 대한 호환 확인 그리고 초도 물량 기대감 속 밸류업이 가능하다라는 이슈가 뜨면서 주가가 급등한 이력이 있었던 과정까지 저희가 이해해 보신다면은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과정들을 모두 다 저희 채널에 오시게 된다면은 프레임이 바뀔 수 있는 자리로 유망한 이번 금메달 기업을 제가 계속해서 추적 관찰하면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진 자문역의 금메달 종목의 종목명 너무너무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에 주식의 발견을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금메달 종목의 종목명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분석 리포트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의 모든 것을 정리한 기초 전자책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친구 추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